알고 보니 돌빵 맞는 소리였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원리를 알면 답이 보인다 시즌 1. 두 번째 사연은 얼마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다들 운전하시면서 돌이 튀어 유리에 금이 가는 돌빵을 맞아본 적 있으시죠? 저도 자잘한 돌빵은 많이 맞아봤는데 얼마 전에 큰 돌빵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뒷좌석에 페트병을 싣고 가고 있었는데 페트병이 딱 하는 소리가 나길래 페트병이 찌그러졌다 펴는 소리인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돌빵 맞는 소리였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불박 영상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나네요. 그럼 이렇게 돌빵을 맞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교환을 할지 복원을 할지를 유리의 구조, 유리 복원, 교환 원리들을 분석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돌빵 맞았을 때 대처 방법. 우선 돌빵을 맞았을 때는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균열이 난 부위에 테이프 부착하기. 이물질 유입과 오염을 방지하여 복원 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최대한 빨리 복원 또는 교환하기. 처음 균열이 시작되면 작은 충격에도 균열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더 큰 균열이 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균열이 진행될 수 있으니 급격한 온도 차이를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차이는 겨울철에 밖은 추운데 히터를 세게 튼다든지 여름철에 에어컨을 세게 틀거나 뜨거워진 유리에 물을 붓는 걸 피해야 합니다. 그럼 복원을 해야 할지 교체를 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복원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유리에 크랙이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면 유리의 경우 이중 접합 유리로 중간에 필름이 있어 앞쪽 유리가 깨져도 뒤쪽 유리와 필름을 통해서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크랙의 경우에는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거나 이중유리까지 깊게 들어간 경우 그리고 유리 가장자리와 가까운 부분은 복원을 하더라도 다시 크랙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 유리 등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지 않는 유리는 작은 크랙에도 균열이 크게 가서 복원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유리의 종류, 크랙의 위치 크기, 형태에 따라서 교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원을 했을 때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은 당연히 가격적인 면입니다. 유리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100만원 수준이고 복원을 했을 때는 3에서 7만원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체 비용은 요즘에는 HUD 기능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더 비싸고 교체 후에 틴팅도 다시 해야 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단점은 균열의 위치나 정도에 따라 복원을 하더라도 레진으로 메꿔지지 않은 미세한 균열로부터 다시 균열이 진전돼서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하실 거면 경험이 많으신 분에게 위치나 균열의 정도를 잘 판단해서 복원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원을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00% 복원이 되지는 않아서 운전자 쪽 시야에 걸리는 위치라면 미세하게 남아있는 자국 때문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복원은 셀프로도 가능한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한 말이지만 셀프 복원은 가능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문가는 경험이 많아 복원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크랙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복원 방법과 레진을 선택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셀프로 시도를 해보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복원하는 과정을 보니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복원하는 과정, 원리,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면서 셀프로 할지 전문가에 맡길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리 복원은 유리를 녹여서 접합을 하거나 완전 100%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건 아닙니다. 크랙이 난 부위와 미세한 틈 사이로 레진이라는 것을 주입해서 그 틈을 메꿔주어 유관상 식별이 되는 것을 줄이고 더 이상 진전을 막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복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리 주위를 천천히 닦아내고 홀을 만들어 레진 유입을 좋게 만들고 균열 진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홀을 이중접합 유리에 필름이 손상되지 않는 곳까지 뚫어줍니다. 이것은 셀프로 진행하기 힘든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미세한 틈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를 빼는 진공 작업을 통해 기포를 빼냅니다. 장비를 밀착시킨 후 레진을 투입하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는 액체가 비압축성인 것을 이용하여 진공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주사기로 되어 있는 자각 키트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구멍 사이로 레진을 주입하고 주사기를 끼우고 주사기를 위로 당겨서 고정을 해놓으면 유리의 크랙 사이에 잔존했던 공기들이 주사기의 빈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공기들을 제거를 해주는 게 복원 작업의 핵심입니다. 이 공기들을 잘 제거해 주어야지 레진이 빈틈없이 차서 작업 후에도 미세한 크랙에 의해서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기가 차 있다면 깔끔하게 메꿔지지 않아서 반사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키트의 경우에는 이 진공 작업을 하는 게 힘듭니다. 영상에서 나온 것과 같이 주사기로 된 키트라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 충분히 공기를 뺐다면 레진을 주입합니다. 레진은 아까 뚫은 홀을 지나서 좁은 틈을 타고 주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주입을 해줍니다.
레진 주입이 끝나면 UV로 레진을 적절히 굳히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 표면을 광택 처리하여 마무리합니다. 주의사항은 유리 상태와 날씨, 온도에 따라 다른 특수한 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깨끗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복원 과정에서는 유리를 깨끗하게 하고 먼지나 이물질을 없애야 합니다. 저는 셀프로 할 경우 한번 실패를 하면 돌이킬 수 없었던 점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 깔끔한 결과물을 기대해서 그런가 자국이 좀 남아 있었고 이럴 거면 그냥 내가 할 걸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리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다음에는 제가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훈, 유리에 크랙이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고 복원을 하면 살릴 수 있다. 이 크랙의 형태, 날씨, 온도에 따라서 복원에 사용하는 레진의 종류가 달라진다. 3. 공기 빼기 등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이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조금 더 오래 크랙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